안녕하세요. 샘스터 포켓입니다. 횡스크롤 액션 게임 엘브누드 제작 튜토리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어 체력 시스템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챗GPT를 통해서 생성한 UI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편집한 다음에 그 UI를 활용해서 그 유니티 안에서 스프라이트 이미지 편집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UGUI 작업이 좀 진행됩니다. 캔버스를 만들고 UI 아이콘을 배치하고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작업이 진행되고요. 그 UI 아이콘을 활용해서 플레이 헬스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데미지를 입으면 닳게 되고요. 반대로 회복약을 먹으면 체력이 증가하고요. 이런 식으로 체력의 증감을 다루는 부분들과 그 수치로 인해서 표시되는 UI에 갱신되는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도 유익한 내용이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챗GPT를 통해서 UI 아이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일단은 이미지로 활용할 아이콘이기 때문에 하트 이미지로 만들었고요. 이 체력 UI 아이콘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구상이 아니라서 본 UI 작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한번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것을 고려를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은 일단 이미지로 프로토타입이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하트 이미지를 챗GPT를 통해서 생성을 하였습니다. 활성화 상태와 비활성화 상태를 같이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포토샵에서 띄워놨는데요. 포토샵에서 약간의 편집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 시점이 새벽이라 그런가 목소리가 많이 좀 잠겨있는 상태인데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하트 이미지가 활성, 비활성 이 두 개의 이미지고요. 컨트롤 H로 이렇게 라인을 배치를 해서 정확하게 반반 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가로는 256, 세로는 128 픽셀입니다. 좀 작게 만들었고요. 양쪽으로 정확하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PNG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요. 세이브 에즈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엘브누드의 에셋 폴더 아니고요. 이 안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스프라이트라고 하고 그 아래에다가 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토 UI라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 아래에 PNG라고 해서 이름은 하트로 하고요. 그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챗GPT로 만드실 필요 없고 직접 그리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린 걸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어차피 연습이니까 웹상에서 다운받은 어떤 아이콘들을 잘 편집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따로 편집 과정을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가 후에 이제 UI 작업이 진행될 때 그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좀 생략을 하고요. 단순히 동그라미 형태의 그런 이미지도 상관없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하나와 활성화되어 있는 거 하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단순한 이미지를 활용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포토샵은 닫고요. 유니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스프라이트 폴더 부분에 프로토 UI에 하트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요. 현재 텍스처 타입이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스프라이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미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좀 붙여놓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모드를 멀티플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름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Generate Physics Shape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콜라이더 적용할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그 하트 이미지를 따라서 콜라이더가 생성될 이유가 있다면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체력 이미지는 단순히 활성화됐다 안 했다 이 기능만 있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일은 없습니다. 불필요하니까 체크 해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파 해제 트랜스페어런시 됐고
그리고 포맷은 보시면 뭐 디폴트로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PC 플랫폼에서 빌드를 할 생각이니까 오버라이드 for 윈도우즈, 맥, 리눅스 부분의 탭에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256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 이제 트랜스페어런츠가 빠져 있으니까 RGB의 컴프레스드 DXDO BC3 이 포맷으로 맞추고 어플라이를 눌러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하트 이미지를 나눠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편집을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지금 인스톨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예전엔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 이제 바로 여기 떠 있습니다. 인스톨 2D 스프라이트 패키지라고 눌러주시면 패키지 매니저에서 바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바로 설치되자마자 스프라이트 에디터가 이렇게 열렸는데요. 이대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부분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오토매틱 피벗은 센터로 해서 슬라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분할을 할 건데요. UI 리소스가 굉장히 많으면 뭐 이것도 제대로 분할이 안 되거나 막 겹쳐서 분할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생기긴 해요. 근데 지금 하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단 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분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을 하시고 슬라이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얀색 네모 박스가 각각 생깁니다. 눌러보시면 뭐 클릭은 뭐 선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 이 안을 선택하셔도 이런 식으로 이 박스 라인이 다 선택이 되고요. 보면 네임이 이렇게 있어요. 하트 0, 하트 1이라고 네임이 자동으로 지정되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채워진 하트는 하트 풀로, 그리고 비워진 하트는 비활성화된 하트는 하트 empty,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구분하기 쉽게 지어주시고요. 하트 풀을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수치는 제가 미리 한번 적용해 본 수치가 있어서 그 수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하트는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W와 H를 W 98, H를 90, 이 박스의 가로 세로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98, 90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위치값은 좀 서로 달라요. 그래서 하트 풀의 위치는 X 15로 해주시고요. 저도 하나하나 다 맞춰본 건데, 그리고 Y는 19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동일하겠죠. 높이는 동일한데 포지션 X 값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은 143. 이 부분은 요거는 사실 왼쪽 오른쪽에 이 박스의 크기는 똑같은데 감싸고 있는 부분이 서로 동일한 여백을 갖고 맞춰줘야 됩니다. 이 UI들은 겹쳐서 배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조금 어긋나면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될 때 위치값이 조금씩 변해요. 막 1픽셀 단위로 막.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거 그렇게 작업을 좀 해주시고요. 네, 다 되었고요.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주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에디터는 꺼주시고요. 이제 하트 UI 아래 보시면 이렇게 하트 empty, 하트 full이라고 해서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GUI 기능을 활용해서 부르기 이제 쉽게 U9로 하겠습니다. 왠지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새벽이라 힘든 건지. 이 U9를 활용해서 캔버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UI에서 캔버스 선택을 하시고요.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생성이 됩니다. 렌더 모드는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유지를 해주시고요. 픽셀 퍼펙트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셀 퍼펙트는 UV 요소가 화면의 그 실제 픽셀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렌더링 되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UI 텍스트나 이미지가 좀 뿌옇게 보이거나 흐릿해지는 현상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체크해두면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 같아요. 특히 그 픽셀로 제작된 UI나 해상도에 따라 UI가 뿌옇게 보인다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움직이는 UI에는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개발하시다 보면 모션이 들어가는 UI를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그 버그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봤을 때 끊긴 현상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모션이 들어간 부분에선 치명적이긴 하죠. 그런 문제에서는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UI 스케일 모드는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는 그 다양한 해상도에서도 UI가 일정 비율로 보이도록 스케일을 이제 자동 조절해주는 모드입니다. 레퍼런스 레졸루션을 우리 화면비와 같게 1920, 1080으로 16대 9죠. 조절을 해주시고요. 스크린 매치 모드는 매치 위드 or 헤이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치 값을 0.5로 입력을 해서 가로와 세로를 균형 있게 절충을 하겠습니다. 해상도의 그 비율의 변화에 따라서 가로 세로의 어떤 비율을 균형 있게 조절을 해줍니다. PC나 모바일로 봤을 때 16대 9, 16대 10, 아니면 18대 9 비율인데 그 비율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율이 변화돼도 세로와 가로 비율을 일정하게 조절을 해서 UI의 어떤 틀어짐이나 배치한 것에 대한 어긋남을 방지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하트, 체력 이미지로 활용한 하트 이미지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아래에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것이 3D 오브젝트와 또 UI 오브젝트 아래에서 만들 때의 어떤 컴포넌트 부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제 3D 오브젝트에서 빈게임 오브젝트는 트랜스폼 값이 XYZ로 해서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UI는 이런 식으로 X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UI 전용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적용돼서 생성이 됩니다. 밖에서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다르죠? 그렇게 좀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하고자 빈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하트 empty라고 짓겠습니다. UI를 좀 볼까요? 위에서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앵커 프리셋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정리할 건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Shift 키와 Al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 좌측 상단을 마우스 좌클릭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앵커 하트 empty의 위치가 좌측 상단으로 맞춰집니다. 민, 맥스, 피봇 값도 X, Y 전부 다 0과 1, 0과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컴포넌트를 2개 정도 적용을 할게요. 하나는 호리존탈이라고 치면 호리존탈 레이아웃 그룹이라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컨텐츠라고 치면 이제 컨텐츠 사이즈 피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리존탈 레이아웃 그룹은 UI 시스템에서 적용된 그 오브젝트의 자식 UI 요소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정렬해 주거나 위치나 크기에 간섭을 해서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트 empty 오브젝트 아래에다가 하트 이미지를 구성을 할 건데요. 생성할 때마다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자동으로 정렬해 주고 그 간격을 조절해 주고 크기나 위치를 간섭하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보면서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컨텐츠 사이즈 피터는 부모 자신, 하트 empty가 되는 자신이 그 자식의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사이즈를 조절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식의 크기와 위치에 관여를 하는 호리존탈 레이아웃 그룹과는 상반되는 구조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 자식 객체 크기에는 이쪽에서 만지진 않을 것이고 자식 오브젝트에서 직접 만지게 될 건데 자식 오브젝트의 크기가 결정이 되면 부모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만든 기본 상태는 100과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with height가.
위드헤이트가 100과 100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면 굉장히 손쉽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편의상 적용한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것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유니티 6를 또 하면서 새롭게 UI를 해보면서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떤 기능들을 많이 파헤치게 될 것 같은데 잘 활용해서 좋은 UI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컨텐츠 사이즈 피터에서 자식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게 이제 조절이 되려면 허리젠탈 핏이나 버티컬 핏을 전부 다 언컨스트레인드는 아니고요. 프리퍼드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컨스트레인드는 본인이 자유롭게 조절을 하는 형태의 모드이고요. 프리퍼드 사이즈를 변경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식 UI 사이즈 기반으로 가장 선호되는 사이즈로 자동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조절인데 가장 선호되는 사이즈, 안정적인 사이즈로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보면 민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장 최소 사이즈로 조절하게 돼서 딱 맞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어떤 UI가 픽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또 맺힘 현상이라든가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선호되는 사이즈로 프리펄드 사이즈로 변경을 했고요. 이 허리전탈 레이아웃 그룹은 이미지를 좀 추가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MT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UI 부분에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미지 객체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얀색으로 박스가 들어왔는데요. 이름을 하트 MT 1이라고 짓겠습니다. 그 분리해놓은 하트 MT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끌어다가 소스 이미지 부분에다가 연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레이캐스트 타겟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컨트롤 D키로 선택하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겼고 3개까지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체력 수치를 딱 3으로 정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하트 이미지가 비활성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부모 객체의 하트 MT를 선택하시고 스펙싱은 간격이에요. 10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 차일드 얼라인먼트는 미들 센터로 하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중앙으로 또 위아래도 센터로 부모 객체에서 그렇게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부모 객체 같은 경우는 스펙싱을 눌려봐서 아시겠지만 뭔가 하트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리될 때마다 부모 객체의 사이즈가 변경이 되고 있어요. 하트에 따라서 아래 객체들의 어떤 구성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컨텐츠 사이즈 피터에서 해주는 거죠.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리버스 어레인지먼트는 지금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성이 되었잖아요. 이걸 체크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UI들이 순서대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차일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자식 오브젝트의 가로 세로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유즈 차일드 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 자식 오브젝트의 이 로컬 스케일 값을 배치하는 계산에 반영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겁니다. 체크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차일드 포스 익스펜드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면 그 자식 오브젝트의 남은 공간에 대한 확장 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자식 크기를 늘려서 공간을 채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좀 콘텐츠 사이즈 피터랑 좀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으면은 아마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좀 고려를 하셔서 컴포넌트를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부모 객체가 보면은 왼쪽 상단에 너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 객체 포스 X를 20 입력해 주시고
포스 Y는 마이너스 20을 해서 조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위치에다가 위치를 좀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빈 하트 그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트 empty 그룹을 컨트롤 D키 눌러서 하나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트 풀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이름을 다 바꿔 주겠습니다. 하트 풀 1 그리고 2 3 해주시고요. 3개 모두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하트 풀 스프라이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자,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하트를 이렇게 끄고 키고 해서 닳고 채워지고 하는 부분들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할까요? 네, 바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헬스라는 이름의 스크립트를 만들고 내용을 작성하겠는데요. 일단 스크립트 폴더에 마우스 우클릭 크리에이트 모노 비헤이비어 스크립트 뭐 여기서 만들으셔도 되고 또 스크립팅 부분에 이쪽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어 헬스라고 짓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줄게요. 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렸고요. 멤버 변수 먼저 선언을 하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을 마쳤고요. 윗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플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체력을 설정하는 변수 이제 하나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3으로 초기화를 했는데 플레이어는 이제 최대 3번까지 공격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뭐 2칸씩 닳거나 아니면 한 방에 모두 그 체력이 닳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3으로 일단 최대 체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씬을 다시 로드하는 연출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씬을 로드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초 단위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 현재는 2초 정도로 초기화를 하였습니다. 요 2초가 지나면 이제 게임 씬이 자동으로 리셋이 되도록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헬스 UI를 이렇게 배열로 선언을 하였는데요. 그 플레이어 그 체력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UI 이미지를 지금 현재 하트 아이콘으로 만들어 두었죠. 그걸 배열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체력이 줄어들면 해당 UI 요소도 비활성화로 처리를 해서 뭐 UI 요소를 이제 뭐 꺼지거나 다시 채워지거나 하는 연출을 할 때 접근하기 위해서 배열로 헬스 UI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유니티 외부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으로 이제 타이머라는 이름의 플로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였는데요. 플레이어가 이제 사망한 시점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적하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리셋 웨이트 타임과 이렇게 비교해서 씬을 리셋할 시점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변수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액트 컨트롤은 우리 이제 플레이어의 이동, 공격 등 그 행동을 제어하는 플레이어 액트 컨트롤 스크립트가 있었어요. 이 스크립트를 참조하기 위한 변수로 이 컴포넌트를 통해 플레이어 행동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불 타입의 EasyDead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였는데요. 현재 플레이어가 사망 상태인지 여부를 저장하는 이제 변수인데요. 지금 현재 펄스로 되어 있지만 이제 true가 되면은 이것으로 사망했다고 판단을 해서 플레이어의 어떤 추가 입력이나 행동을 막고 씬 리셋 등의 후속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판단 조건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멤버 변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는 쓰지 않고요. 우리가 이거를 awake 함수로 변경을 해서 몇 가지 변수를 초기화하는데 내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awake 함수에서 get 컴포넌트를 통해 그 플레이어 액트 컨트롤을 가져와서 참조를 하였습니다. 그 동일한 오브젝트에 붙어있는 이제 플레이어 액트 컨트롤 컴포넌트를 이제 변수에 미리 저장을 해서 이후 해당 컴포넌트의 기능을 이제 안정적으로 호출할 수 있도록 초기화한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take damage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좀 작성을 할게요. 체력을 닳게 하는 부분에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메서드이고요. 일단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을 완료했는데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이지데드 작성을 완료했는데 이렇게 막 빨간 줄이 막 가 있어요. 아직 그 선언도 하지 않은 이제 메서드의 내용을 좀 작성을 해둬서 그런 건데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작성을 해둔 것이고요. 좀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이 take damage 메서드의 기능은 플레이어가 공격을 받아서 데미지를 입었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로 체력을 감소시키고 또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렇게 방어 코드로 플레이어가 사망했거나 체력이 0 이하인 경우엔 더 이상 데미지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약간의 찰나의 순간인 거죠. 고블린이 던졌던 도끼에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과 동시에 고블린이 다음 공격을 또 진행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플레이어는 쓰러졌는데 이미 던진 도끼가 날아올 수도 있는 거죠. 플레이어의 위치를 판단하고 던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날아오겠죠. 그럼 또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데미지가 누적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처리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처리나 이런 걸로 인한 버그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어 코드입니다. 이런 상태인 경우에 그냥 리턴 해버려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아래는 이제 단순히 이 메서드가 실행되면 맥스 헬스의 어떤 체력을 1 감소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헬스 UI라고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겠지만 한 칸이 다를 때 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UI에 접근해서 UI를 비활성화한다거나 그런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메서드겠죠. 그리고 체력이 0 이하가 되면 사망 처리. 일단은 맥스 헬스가 이제 0보다 동일해지거나 0 이하가 되면 말 그대로 체력이 0 이하가 되면 di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으로 전환한 코드까지 해서 take damage에다가 내용을 작성하였고요. 바로 작성만 하고 선언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제 내용들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pdate health UI 메서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 헬스 UI는 그 플레이어 체력 수치에 따라서 그 맥스 헬스에 담긴 값이죠. 그 값에 따라서 하트 아이콘 UI의 활성화 상태를 갱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헬스 UI는 그 체력 관련 UI 이미지 오브젝트를 담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 헬스 UI는 그 체력 관련 UI 이미지 오브젝트를 담고 있는 배열인데 for 반복문을 통해서 헬스 UI의 배열의 길이만큼 헬스 UI.length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길이만큼 이제 반복을 해서 명령을 실행하게 되고요. 그 명령은 이제 각 요소의 활성화 상태를 이제 점검하고 갱신하는 명령이죠. 그 헬스 UI i 0일 때 set active 이제 max health보다 작으면 이제 성립이 되는 거니까 참으로 이제 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true 값을 반환한단 말이에요.
맥스 헬스가 3인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활성화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점점 1, 2, 3 다 했는데 그래도 맥스 헬스의 값이 크다면 어차피 그 배열의 길이가 0, 1, 2잖아요. 그래서 3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근데 맥스 헬스의 값이 테이크 데미지로 인해서 2로 바뀌게 된다면 배열의 값이 0, 1, 2인데 2보다 크지는 않으니까 동일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펄스 값이 반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체력이 맥스 헬스가 2가 된과 동시에 하트 이미지도 한 칸이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 1이 돼버리면 이제 I가 1이 되었을 때도 한 칸이 또 빠지게 되고 0이 되면 또 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트의 이미지가 갱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선언하고 내용을 담고 나니까 여기에 빨간 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이 메서드를 업데이트 함수 아래에다가 이 정도쯤에서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다이 메서드는 이제 테이크 데미지 메서드에서 플레이어 체력이 0이 되면 다이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다이 메서드 안에서는 이제 플레이어가 사망했을 때 실행되는 메서드인데요. 사망 시 플레이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그 플레이어 액트 컨트롤을 참조해서 이제 활성화 상태를 펄스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활성화가 돼서 플레이어의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추게 됩니다. 이제 키보드 입력이 안 되도록 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isDead 이 불값의 변수를 true로 해서 사망 상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제 이것을 변경을 해줘서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겠지만 플레이어가 죽었으니까 그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씬을 리셋을 할 겁니다. 다시 리셋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이제 죽었다고 판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선언하고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씬 관련된 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using engine.씬 매니지먼트 씬 매니지먼트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 메서드로 돌아와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플레이어가 사망 상태인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isDead 함수를 이제 true로 만들었었죠. 다이 메서드 안에서. 그렇게 이제 isDead가 참이 되면 이제 바로 실행을 하는데요. 매 프레임마다 타이머 변수에 그 경과 시간을 누적시킵니다. 타임 델타 타임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시간인데요. 실제 시간 기준 타이머를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성능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시간을 반영하게 되고요. 그 누적된 시간이 리셋 웨이트 타임을 넘어서면 우리가 2초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 2초를 넘어서게 되면 씬 매니저 명령을 통해서 씬을 다시 로드합니다. 이제 빌드 인덱스로 이렇게 현재 씬을 다시 로드하는 걸로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좀 되는데 씬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파생되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럴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현재 씬을 로드한다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였고요. 이제 플레이어가 사망하고 나서 2초 뒤에는 씬이 로드돼서 플레이어도 다시 스폰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씬이 다시 시작되면 플레이어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현재 되겠지만 나중에 그런 연출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데미지를 입는 부분은 다 입력을 했어요.
데미지를 입는 부분은 다 입력을 했는데 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체력이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회복약을 통해서 한 칸씩 채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힐이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좀 만들고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데미지 밑에다가 만들게요. void 힐, 네, 이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 메서드의 내용을 작성하였고요.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어 체력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사망 상태이거나 이미 최대 체력 이상이라면 회복 처리를 하지 않고 이 메서드는 종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어 코드고요. 주인공이 사망한 어떤 부분이 회복약 바로 앞에서 점프 중에 사망을 했다고 치면 회복약 바로 위에서 사망을 하고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래저래 회복약과 충돌을 하니까 이미 사망 처리가 났는데 회복약이 또 들어가서 살아나는 연출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한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하려고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예로 들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상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어 코드이고요. 마찬가지로 테이크 데미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테이크 데미지와는 다르게 맥스 헬스를 증가를 시킵니다. 1 증가를 시키는데 이 메서드가 실행되면 헬스가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최대치 3까지 올라가겠죠. 제가 설정한 값. 그리고 이것 또한 업데이트 헬스 UI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이 헬스 UI 같은 경우는 테이크 데미지에서 맥스 헬스가 깎이던 올라가던 감소하던 올라가던 거기에 따라서 이제 UI를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만질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각자의 역할들에 맞춰서 얘는 이제 반영만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 잘 되셨으면 한번 쭉 틀림 오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냥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수치를 낮춘다고 해서 현재는 이 테이크 데미지 메서드하고 힐 메서드가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작성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단순히 맥스 헬스를 변경한다고 해서 갱신이 되지는 않고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데미지와 힐에 스크립트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하시고요. 유니티에서 충돌 객체를 구성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테스트를 위해서 플레이어와 충돌할 오브젝트 2개를 만들겠습니다. 큐브로 그거를 대신할 건데요. 큐브 하나 만드시고 0점에 트랜스폼에서 리셋을 눌러서 0점에 위치하시겠습니다. F키를 누르시면 포커싱이 되고요. 앞으로 좀 뺄게요. 네, 이벤트 시스템을 제가 옮겼네요. 앞으로 빼는데 한 0.4 정도, 그리고 위로 0.2 포지션 값을 Y축으로 0.2 입력을 해주세요. 네, 딱 위쪽에 올라왔고요. 이름을 데미지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할게요. 크리에이트 폴더 만드시고 테스트용 매테리얼이나 객체 같은 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이 들어가니까 테스트할 일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하시고 테스트 맷 그 다음에 레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그리고 테스트 맷 그린, 단순히 컬러만 넣을 생각입니다. 구분을 짓기 위해서고요. 이건 레드니까 빨강색, 얘는 초록색 해주시고요. 데미지 같은 경우는 빨간색 매트리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콜라이더에 그 이즈 트리거를 체크할게요. 이는 이제 실제 그 플레이어와 물리 충돌이 아니라 그 단순 접촉만 판정하기 위해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물리 충돌이 안 되니까 서로 부딪히는 느낌 없고 밀어내는 거 없고 그냥 이제 겹치듯이 충돌이 되는데 오로지 그 충돌 신호만 체크하기 위해서 이즈 트리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임시니까 프리패런 만들 필요 없고 이렇게
데미지 넣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D 오른쪽 좀 넣으시고 이름을 힐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을 그린으로, 마찬가지로 이지 트리거 체크된 상태에서 조금 잔디와 헷갈리니까 그린을 좀 더 짙은 초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고 각각 그 태그를 적용할게요. 태그에서 애드 태그를 눌러주시고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데미지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힐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미지에는 태그 데미지 적용하시고요. 힐 오브젝트에는 태그 힐 적용하시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뭐 콜라이더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아까 체크를 했고, 바로 이제 플레이어 헬스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업데이트 함수 아래에다가 onTrigger ent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관리를 좀 해줄게요. 작성하기 좀 보기 좋으시게 위로 좀 올려서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전부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그 외부에서 에디터에서 큐브 2개를 만들고 우리가 각각 데미지와 힐을 적용했잖아요, 태그를. 그리고 그 콜라이더에 이지 트리거를 체크하였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물리 충돌 없이 충돌 신호만 받기 위해서 이지 트리거를 체크한 것이고요. 플레이어가 진입됐을 때 이제 태그를 어떤 태그인지, 이것이 데미지인지 힐인지 판단해서 각각의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그 태그가 데미지면 테이크 데미지가, 또 힐이면 힐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요. 현재는 그 체력 증감이나 뭐 UI 연동 테스트를 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본 내용이에요. 뭐 추후에 좀 기능을 확장할 때 뭐 예를 들면 데미지 수치라든가 뭐 이펙트, 피격, 애니메이션 등으로 뭐 좀 더 뭐 추가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단순히 체력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내용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셨으면 유니티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예,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하트가 있고요. 마우스를 누르면 이제 발사가 되는 거는 클릭을 한번 했더니 이렇게 발사가 되었고요. 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데미지 오브젝트 먼저 닿아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그 게임을 실행하기 전에 객체들을 좀 연결을 할게요. 한참을 작성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까먹을 뻔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플레이어 헬스를 PLF 오브젝트에 적용하겠습니다. 맥스 헬스는 3으로 되어 있고요. 리셋 웨이트 타임도 2. 헬스 UI를 3개 만드시고요. 캔버스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UI 1번을 0에다가 2번을 1에다가 3번을 2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플레이어를 이동해서 데미지 큐브에 한번 충돌을 해볼게요. 네, 나가고 다시 충돌하면 하트가 비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체력도 한번 확인해보면 체력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맥스 헬스가 좀 1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점프 뛰어서 힐 부분에 충돌을 했을 때 다시 2가 됐고 하트도 한 칸 올라갔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끝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죽어 볼게요. 사망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사망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씬이 다시 로드가 됐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했네요. 일단 사망 처리가 된 거는 확인이 됐고, 씬도 다시 2초 만에 로드가 된 걸 확인했는데, 지금 플레이어가 앞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플레이어의 체력에 모두 달아서 제 사망 상태가 되면 조작을 담당하는 컨트롤 스크립트가 비활성화되는 내용은 다 아시죠? 그래서 입력이 차단됩니다. 제가 만질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때 멈춘 상태에서 뭔가 뭐 예를 들면 점프 뛰어서 닿았다거나 해서 멈춘 상태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동명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리니어 벨로시티로 힘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리 이동이다 보니까. 근데 그 힘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죽은 상태에서도 플레이어가 계속 움직이게 되는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처럼. 제가 지금 간단하게 판단하기엔 바로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미 사망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컨트롤 비활성화한 동시에 플레이어의 리지드 바디 벨로시티 값을 그 제로로 좀 초기화를 해서 이동을 즉시 멈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어 헬스 스크립트를 한번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실행을 멈춰주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열어주겠습니다. 다시 돌아왔고요. 멤버 변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어 액트 컨트롤 클래스에도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액트 컨트롤에서 뭐 가지고 와서 좀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플레이어 액트 컨트롤도 참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어떤 리지드 바디를 참조하는 변수는 이제 각 클래스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코드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연계해서 써볼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불필요하게 상호 참조를 좀 만들면 뭐 작은 변경에도 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지나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막 보기 어렵고 막 까먹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조금은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한 번 더 변수를 선언해서 활용을 하는 걸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네, 너무 사소한 부분이라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어웨이크 함수에다가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RB get component rigid body 플레이어 rigid body 참조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이 메서드에서 내용을 좀 수정해 줄게요. 다이 메서드에서 보시면 플레이어 액트 컨트롤도 비활성화하고 있고요. 뭐 사망 처리도 판정을 참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요 아래에다가 RB 리니어 벨로시티 벡터 3.0로 해서 이동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라 좀 말하면서 썼네요. 저장을 해주시고요.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게임을 실행시키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더 이상 뭐 이동을 안 하고 멈춘 상태에서 현재 씬이 다시 로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탁 멈추죠. 아마 이 나중에는 뭐 캐릭터로 교체가 되고 그 캐릭터에 뭐 약간 쓰러지는 애니메이션, 체력이 모두 고갈돼서 쓰러지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겠죠. 뭐 그때는 뭐 리셋 시간도 좀 조정하고 그러겠지만은 일단은 어차피 이동은 막아야 되니까 쓰러지는 애니메이션과 동시에 막 그래도 계속 미끄러지면서 이동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게임을 종료시키고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캐릭터 체력 시스템의 데미지와 또 힐 부분들, 간단한 UI 부분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일단은 임시로 좀 구현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나중에 가서는 UI에 대한 이미지도 바뀔 것이고 테스트용으로 했던 오브젝트는 좀 치우고 그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트랩이나 고블린에 대한 몹들 이제 구현해가면서 이제 연계하면서 조금씩 수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때 제가 연구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수정보다는 좀 더 이제 발전되는 형태로 내용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중간중간 자꾸 덧붙이는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혼동되지 않게 설명을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또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스터 포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